이제 오전에 조조로 요새는 조조라고 말을 쓰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전에 오전에 보든 오후에 보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혹성 탈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나? 아니 새로운 시대였지.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영화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혹성 탈출 시리즈가 꽤 시리즈가 명맥이 엄청 긴 시리즈잖아요. 옛날 작품이 언제냐? 잠깐. 이거를 여기다가 치우고 줄이고 여기다 띄워야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안 잘라도 돼요. 어차피 풀 영상 올리는 거라 이건 상관없어.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혹성 탈출이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이번에 개봉한 혹성 탈출이 이제 리부트작의 네 번째 시리즈인데 정확히는 여기 찾으면 나오겠다. 이제 원래는 원작이 진짜 SF 소설인데 이 SF 소설을 이제 1960년대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다가 이제 찰스 에스톤 나오고 아니 찰턴 에스톤이지. 찰턴 에스톤이 나왔었던 이제 거의 SF 이제 영화의 바이블인데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어떤 우주 비행사가 우주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어떤 외딴 행성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불시착한 외계 행성이 보니까 무슨 원숭이들이 이제 문명을 이룩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행성인 거야. 근데 자기 같은 인간들은 이제 노예로 부려지고 있고 인간들이 멍청하고 말도 못해. 자기 빼고. 근데 그 원숭이들은 이제 머리가 좋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문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간들을 연구 대상으로 보고 야생동물이고 심지어 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이제 노예로 부려지거나 막 그러거든. 근데 그 와중에 주인공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주인공이 연구 대상으로 이제 보이는 거야. 이걸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줄 인간이라냐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그 원숭이 제국에서 이제 각종 이제 뭐라고 하지? 아무튼 각종 이제 혹사를 당하고 그러니까 각종 치욕과 혹사를 당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우주선을 다시 찾아서 탈출을 하려는 그런 스토리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워낙 옛날 영화니까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옛날 영화니까 나중에는 이제 탈출하려고 이제 그 원숭이들 사이에서 이제 금지된 구역까지 가. 근데 금지된 구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발견하는 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하게 되고 주인공이 절규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멸망한 거였어. 여기는 외계행성이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절규를 하는 장면으로다가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알려줬던 이제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인공이 외계 행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시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미래의 지구에 떨어진 거였지.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였는데, 이후에도 막 시리즈가 후속작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후속작 되게 많이 있는 작품들은 점점 평가가 절하되는 거. 이 시리즈도 그랬었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혹성 탈출 1편을 제일로 쳐요. 제일로 치고,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2001년도구나. 이제 팀버튼 감독에 의해서 혹성 탈출이 나와. 이제 그 팀버튼 감독이 혹성 탈출의 전편 시리즈를 이제 축약한 듯한 이제 그런 내용의 리메이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혹성 탈출 시리즈의 모든 내용이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요 한 편에 들어가. 약간 좀 각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어. 개인적으로 팀버튼 감독이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거든. 워낙에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했고. 근데 옛날에 극장 가서 봤어요, 저는 이거. 극장 가서 봤었는데 보고 좀 별로였어. 약간 좀 혹성 탈출 시리즈에 대해서 좀 생소한 느낌이 있었고, 뭐 나보다 어른 세대들은 이제 잘 알던 영화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시리즈가 잠깐 이제 명맥이 끊기는 듯 하다가 나중에 이제 2011년도에 혹성 탈출 리부트가 나옵니다. 혹성 탈출 이제 진화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부트 시리즈의 첫 번째가 나와요. 이 리부트 시리즈가 약간 좀 재밌는 점이 이제 리부트인 듯 하면서 프리퀄처럼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존 본편에서 안 다뤘던 내용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인원이 똑똑하게 하게 된 계기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유인원이 똑똑해지고 막 인류보다 우월해지는 그 과정을, 그 과정의 시초를 보여준 내용이 이 영화였어. 물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리부트인데, 그래서 이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의 내용은 이제 시저라는 이제 원숭이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그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제약회사가 있어. 이 제약회사가 이제 그 제약회사의 연구원 중 하나가 이제 그 치매 이제 치료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치매 치료약을 개발하기를 위해서 이제 유인원들을 이제 대상으로다가 이제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인원들을 대상으로다가 이제 뇌와 관련된 이제 그런 약물 치료 뭐 이런 거를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몇몇 원숭이들이 굉장히 지능이 좀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준 거야. 막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퍼즐도 쑥쑥 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언어를 인지하는 능력이나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여주고, 이 약이 좀 어느 정도 임상 실험으로 좀 효과가 있다, 인간한테 적용하면은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연구소에서 이제 키우던 그 실험용 원숭이가, 그러니까 침팬지였는데, 그 침팬지가 하나가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야. 평소에는 되게 온순하게 이제 지능도 되게 좋은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주던 이제 그런 침팬지였는데, 어느 날 이제 모종에 이루다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제 유인원이 이제 사살당해요. 거기 현장에서 사살당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인원 침팬지가 난리를 쳤던 이유가 몰래 자기가 이제 임신하고 있던 새끼가 있었던 거야. 임신하고 있던 새끼가 있었는데, 이 새끼를 낳고 나서 이 새끼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살되고 나서 이제 연구원 중 하나가
그 연구의 총책임자였던가 그래 주인공.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새끼 침팬지를 남 모르게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침팬지를 자기가 이제 집에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키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침팬지가 이 어미한테서 그 이제 약물 치료나 그런 효과로 인해서 생긴 그 지능 향상 효과가 이 침팬지한테 그대로 유전이 된 거야. 이 애기한테. 그래가지고 애가 처음부터 클 때부터 다른 이제 유인원들보다 훨씬 더 이제 뛰어난 지능 이제 발달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막 애가 막 도구도 쓸 줄 알고 어느 정도 미술도 할 줄 알고 뭐 단어도 알고. 가지고 주인공은 걔를 대상으로 다 연구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걔를 몰래 키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집에 아버지가 치매 환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버지 그 아버지의 치매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치료제를 연구하던 거였는데, 아무튼 그 치매 걸린 아버지랑 이제 자기랑 이제 그 애기 침팬지랑 같이 셋이서 이제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을 같이 살아. 그러면 이제 점점 클 거 아니야 이 침팬지가. 그래서 이 침팬지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시저라는 이제 이름도 가지게 되고 거의 뭐 사람들한 그러니까 그 주인공한테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온순하게 되게 잘 자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인공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뭐 수화로 대화를 하는 거지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가 커가면서 이제 자기가 인간이랑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유인원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유인원들이 인간들한테 계속 이제 사육당하고 심지어 이제 실험실에서는 이제 실험용으로 쓰이고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제 자기랑 이제 억압받는 유인원들을 탈출시켜주고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로 자기만의 이제 그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도시를 탈출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 1편의 전체 내용이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영화 말미에는 이제 직접 말하기까지 해요. Caesar is home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이 시저라는 원숭이가 이제 각성하게 되는 내용이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이 이제 이 리부트의 1편의 내용이고 이제 이거 다음 2편의 내용은 이제 2편 3편은 이 시저가 주인공으로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 시저가 점점 성장해가가지고 이제 어떤 유인원들의 지도자로서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줘. 2에서는 이제 인간들이랑 직접적인 갈등이 나오고 3에서는 그 갈등의 이제 말미를 보여주고. 그래서 점점 이제 시저가 늙어가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어떤 이제 뭔가 성자 같은 인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이제 리부트 3부작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3부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대충 일단락이 됐다 이 리부트 시리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이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저라는 이제 주인공 침팬지가 죽은 지 좀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의 얘기. 그러니까 이 시저라는 이제 그 침팬지가 요 시점에서는 이제 죽은 성자야. 그러니까 예수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유인원들 사이에서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야. 유인원들을 구원한 사람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종교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대충 이제 죽은 성자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왜곡되고 막 이용당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시저도 그런 존재가 돼. 그래서 막 여기 나오는 내용에는 이제 무슨 이제 유인원들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일종의 고대 국가를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왕이 있고,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시저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뭐 무슨 이제 시저가 이제 중요해 여겼던 이제 에이프, 그러니까 유인원이 뭉치면 강하다라든지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이제 교리를 자기가 이제 역으로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일부러 시저라고 붙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집트로 치면 파라오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이제 만들어. 이 프록시무스 시저라는 이제 여기서는 메인 빌런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막 고대 왕국을 세우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대충 수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제 침팬지 부족 중에 하나인 이제 독수리 부족이라는 조그만 이제 외딴 부족의 이제 족장의 아들인 이제 노아라는 이제 침팬지가 나와요. 이 노아라는 침팬지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노아라는 침팬지가 이제 대충 내용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번 작은 그냥 평범합니다. 진짜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야. 이제 막 조그만 이제 부족이 하나 나오고, 이 부족이 되게 목가져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거대 제국이 이제 막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부족 사람들 막 납치해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고 이제 막 길을 떠나면서 막 이런 내용 있잖아. 마치 어떤 영화랑 비슷하면요. 이 영화랑 플롯이 많이 비슷해. 이 아포칼립토. 이 영화도 좀 비슷하거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스텍 문명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아스텍 문명에 이제 조그만 부족이 나오다가 그 이제 거대 제국이 나오고, 그 거대 제국이랑 이제 갈등을 빚는 내용이고 막 그런 이제 되게 비슷한 내용이야 이거랑. 지금 그냥 원숭이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자기 부족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이제 옛날 이제 시저의 말씀을 이제 따르던 이제 뭔가 성직자 같은 존재의 오랑우탄을 만나고, 뭐 이름이 뭐였더라? 라카였나? 아무튼 걔랑 이제 또 인간 생존자 중에 이제 인간 중에 이제 지성을 가진 인간 거의 얼마 안 되는 인간 중에 하나인 이제 노바였나 이름이? 메이였나? 이 여자애를 만나고, 그러면서 인간 역사의 이제 전말을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각성하고 그런 내용인데, 뭐 영화 대충 내용은 그래요. 근데 일단 감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영화는 좀 별로였어요. 좀 이전 3부작에 비해서 너무 힘이 많이 빠진 영화예요. 일단 영화가 러닝타임이 꽤 긴데 2시간 24분짜리 영화거든? 근데 보통 잘 만든 영화는 러닝타임이 길어도 그게 길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나중에 영화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러닝타임 보고, 아니 이게 이 정도 시간이었어? 라고 느껴질 정도로다가 되게 잘 만든 영화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안 느껴지거든. 근데 이 영화는 좀 짧아도 되는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불려놓은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되게 루즈한 느낌이 있고, 좀 약간 그 이제 긴 이제 러닝 타임에 할 얘기가 너무 없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영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일단 혹성 탈출 시리즈답게 일단 리부트 시리즈가 굉장히 좋았던 점이, 일단 CG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페이셜 캡처라든지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런 3D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뭔가 불쾌한 궤곡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를 그런 이제 좀 어색한 부분, 그 이목구비의 어색한 부분이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불쾌한 계곡이라는 불쾌한 골짜기 그래. 그 불쾌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다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유인원들의 인물 표현이나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런 묘사라든지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CG가 굉장히 훌륭해요. 뭐 영상미도 그렇고 뭐 어떤 이제 주변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쓰러져가는 이제 인류의 폐허 같은 거 막 그러니까 막 녹초에 이제 다 덮인 인류의 도시라든지 뭐 그런 건물들 빌딩 이런 거 묘사를 진짜 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G라든가 그런 이제 미장센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런 건 좋은데, 서사가 너무 빈약하기도 하고 식상하고. 근데 이 서사에서 좀 좋았던 점을 꼽으라고 하면 영화가 마냥 희망차게 진행은 안 돼요. 뭔가 이런 영화는 그렇잖아. 막 대충 내용이 봤을 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인간이랑 만나고 나서 이 인간이랑 친해져가지고 사실은 인간은 우리의 친구야 하면서 막 이런 되게 희망찬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영화가 진행이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영화가 안 그래요. 오히려 굉장히 영화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 결말도 되게 좀 많이 좀 생각이 들게끔 만들게 끝나. 이 둘 관계가 되게 시원섭섭하게 끝나는 게 있어. 근데 이 시원섭섭하게 끝나는 게 그냥 좀 되게 아쉽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좀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석연찮게 끝나요. 뭔가 이제 그 종의 이제 공존이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혹성 탈출 시리즈가 보여줬던 그런 이제 인간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는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잘 드러나요. 그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긴 러닝 타임에 그 뭔가 그 이제 그 긴 러닝 타임을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짜임새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짜임새가 너무 느슨합니다. 영화 보고 나서 내가 네이버 평점에 나왔던 얘기 중에 여기 나온다. 1시간 반이면 여기 잠깐만 이거 보여줘야지. 여기 나오는데 1시간 반이면 끝낼 분량을 너무 늘렸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 진짜 그래.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가 너무 쓸데없이 그냥 러닝타임이 길어. 이럴 거면 그냥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약간 좀 영화가 개연성도 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영화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허술해요. 그래서 좀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락성도 오락성이고 그 오락성에 이제 따라서 이제 혹성 탈출 시리즈다 보니까 그 혹성 탈출 시리즈가 가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충분히 잘 보여줬던 시리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워낙에 내가 혹성 탈출 리부트 시리즈는 워낙에 좋아했단 말이야. 1, 2, 3편 전부 다 좋아했는데, 근데 이번 4편은 좀 많이 실망했어. 그래서 솔직히 얼마 전에 봤던 그 스턴트맨 그 영화보다 이 영화가 더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스턴트맨은 내가 스턴트맨도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했는데, 근데 스턴트맨은 어느 정도 킬링 타임은 돼. 킬링 타임은 되고 볼거리가 있는 영화야. 근데 이 영화는 볼거리가 있긴 한데 되게 루즈하고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영화야.
좀 일단은 무거운 주제 의식도 무거운 주제 의식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주제 의식이 좋긴 좋았는데 그런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이 실망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평점을 매기자고 하면은 별 5개 중에 별 5개에 3.2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한 3.5 줄까? 3.5에서 3점 갈까 하다가 그냥 적당한 타협점으로다 3.2 그 정도. 별 5개 중에 그 정도로 좀 별로였어. 표값 11,000원. 아니 근데 표값이 막 아깝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그냥 나는 솔직히 지금 요새 영화 보러 다니는 게 일단 유튜브 가격을 뽑기도 있고 내가 원래 이제 영화 보러 가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무슨 저한테 뭐 영화를 이제 별로였는데 표값이 되게 아까웠다 시간이 아까웠다 막 그런 이제 표현은 엔간해서 좀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표현을 진짜 별로인 영화인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좋았던 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점수 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이 있으니까 준 거야. 진짜 별로였던 영화라고 치면 이제 별 2개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는 저는 그렇다 치고 보러 가실 거면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 뭐 나중에 OTT로 보려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든지 해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감상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